네, 안녕하십니까. 부산에서 노무사 사무소를 차리고 있는 최태열입니다. 어, 이 방송은 저희 두 번째 방송입니다. 어, 이 방송에서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,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. 어, 박근혜 탄핵 때부터라고 아마 할 수 있습니다. 박근혜 탄핵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면서 이거 뭐 잘못돼 가고 있다,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. 그러나 뭐 전 박근혜 탄핵 반대 쪽에 생각은 같이 했지만 그게 집회에 나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뭐 소위 좌파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그때만 해도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정치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,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. 뭐 그때만 해도 뭐 나라가 망할 거라 이런 걱정은 안 했죠.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이대로 가만히 놔두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나라가 망한다는 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, 결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베네수엘라 혹은 북한, 이런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두다가는 우리 아이들, 우리 손주들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베네수엘라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가 과거에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, 가장 뭐 미인도 많고 뭐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차베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, 물론 차베스가 잡고 있는 그 동안에는 뭐 국민들이 뭐 다 돈으로 막 다 무상으로 다 풀어주니까 다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가 남긴 그 유산, 그 뒤를 이어받은 마두로 정권도 역시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뭐 따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, 그 베네수엘라 나라가 뭐 지금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국민의 체중이 뭐 평균 10kg나 빠졌다 그러고, 여자들은 몸을 팔려 다닌다 그러고,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? 북한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. 그래서 그런 그 베네수엘라나 북한 같은 쪽으로 나라가 어, 가고 있다, 그런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것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. 뭐 제 자신보다는 제 아이들, 우리 손주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. 이것이 이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국회의원 시민검증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은,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의 수준,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, 특히 정치를 바라보는 어떤 수준, 이게 뭐 저희 눈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아직은 수준이 너무나 낮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, 또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부터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정치인들을, 물론 수준 높은 정치인을 선택적으로 뭐 뽑을 수는 있겠지만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,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지금 다 보통 선거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뭐 나이 지금 20살 넘으면은 누구나
1인 1표가 다 주어지죠. 뭐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거기 1인 1표제라는 그게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좀 뭔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뭐 이제 20살 갓 넘은 이런 젊은 친구도 한 표, 뭐 정치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한 표, 아주 깊은 학식과 이런 높은 뭐 그런 실견을 가진 분들도 한 표, 다 똑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한 표, 나도 한 표 다 똑같은데, 그러니까 누구나 정치에 대해서 뭐 다 막 이거 말을 하죠. 다 누구나 뭐 한마디씩 다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좀 함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정치를 제외한 다른 분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. 저는 뭐 바둑 두는 걸 좋아해가지고 바둑을 예를 한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바둑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뒀습니다. 그래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뭐 특별히 선생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동네 노인들이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바둑 두는 걸 옆에서 끄러미 쳐다보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길이 보이고 그렇게 뭐 바둑을 시작했는데요. 뭐 그때로 치면은 뭐 바둑 둔 그 기력이 굉장히 길죠.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바둑 수준은 우리 아마 바둑으로 이제 저는 오로 바둑이라고 거기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인터넷 바둑을 두는데요. 그게 이제 아마추어 한 5단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. 아마추어 5단에서 가끔씩 6단도 됐다가 뭐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오로 바둑에서는 7단이 제일 이제 높은 단수거든요. 제가 7단들 뜨는 바둑을 옆에서 이렇게 구멍이 구경하면은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저도 뭐 그 정도는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데 막상 뜨다 보면은 이 수준 차이가 납니다. 6단의 벽에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7단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참 있고 꿀떡 같은데 한 번도 7단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바둑을 뜨는 데서도 그 기력의 차이 다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? 다 누구나 그건 인정하죠. 뭐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바둑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이제 갓 배운 사람들 뭐 단수 치는 거나 뭐 패나 축이나 기본적인 사활 이 정도 알면은 저희들이 바둑 배울 땐 그 18급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18급 뜨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한 10급 뜨는 사람 뭐 일단 초단 단을 뜨는 사람은 수준 차이가 확실히 나죠. 그 다 누구나 그 인정합니다. 뭐 바둑만이 아니죠. 또 다른 분야도 한번 보면은 저는 이제 예전에 마라톤을 좀 했거든요. 마라톤 하면서 한 10km 하고 하프까지는 제가 좀 여러 번 뛰어봤습니다. 하프는 제가 한 열 몇 번 이제 뛰어봤는데요.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아예 풀코스는 뭐 아예 이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. 제가 지금 제일 그 하프에서 기록이 제일 좋은 게 1시간 42분대를 제가 뛴 적이 있습니다. 1시간 42분을 뛴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은 그렇게 도저히 뛸 수가 없죠. 근데 그때 이제 그 기록이 뭐 저로서는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제 더 잘 뛰는 사람들은 뭐 풀코스를 3시간 만에 뛰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? 저로서는 뭐 도저히 뭐 따라올 수 없죠. 그래서 그런 거 바둑을 두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분야에서의 수준 차이, 그리고 이제 마라톤 같은 육체적인 데서의 수준 차이 다 있지 않습니까? 누구나 다 그런 거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는 누구나 1인 1표라는 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준 차이를 좀 잘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둑에서 예를 들어서 다음 한 수를 어느 자리에 두는 게 가장 최선의 착점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하고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어느 게 더 어려운 것일까요?
정치적 의사결정이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다 하는 걸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노동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분야가 있습니다. 최저임금. 최저임금은 이제 시간당 얼마를 최저로 줘라 이러는 건데요. 뭐 올해가 8,300 뭐 얼마가 내년도 조금 올랐는데요. 그렇게 이제 주어진 최저임금이 주어진 거는 그냥 주어진 거죠. 우리 그 일반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. 그런데 그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,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의사결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.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, 혹은 최저임금을 뭐 10,000원으로 올려야 된다, 또 최저임금을 그 어떤 그 차등 적용해야 된다, 혹은 최저임금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. 이게 과연 쉬운 결정이겠습니까? 그런 결정을 제대로 하려면 많은 선행 어떤 학습이 필요하죠. 뭐 아주 그 정치적 의사결정 중에서 하나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 말고도 수많은 정치적 의사결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. 굉장히 고난이도 아주 고차방정식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고차방식을 풀려면, 그 정답을 도출해 내려면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겠습니까? 많은 학습이 있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학습이,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학습을 하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고,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된 수준을 갖춘 인물을 우리의 대표자로 뽑는 것이,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그들이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거의 대의민주주의의 하나의 그 요체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뭐 저희들 다들 느끼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, 국회의원들 포함한 정치인들의 수준이 우리 국민들이 보통의 눈으로 보더라도 사실 참 기대 이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일단 저희 국민들의 수준, 정치 수준을 좀 높이는 것이 정치인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제 스스로는 정치 어떤 급수라 그럴까요? 바둑에 비유하자면 저는 한 10급쯤 되지 않나, 제 스스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. 이제 최초 입문이 한 18급이라 보면은 초보 단계는 조금 지났고, 이제 뭐 중급 정도 들어가기 한 일보 직전, 뭐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보통의 국민들은 뭐 아예 모르는 정치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한 18급도 안 되는 이런 수준이 아주 많고요. 실제로 아직 뭐 18급, 17급 뭐 이 정도 수준도 아직은 저는 평균 수준이 안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정치적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그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자질을 우리 그 국민들 스스로 좀 갖춰야 되겠다, 이런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하는 정치 분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제목을 달 건데요. 정치 10급, 정치 10급 최노무사의 정치 강자,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우리나라 그 우파 좀 진영에서 제가 좀 아주 고수다, 정말 저분들은 지금 내가 뭐 신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겠다, 이런 분들이 저는 현재 한 2사람 있습니다. 물론 숨은 고수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만, 일단 제가 본 분들 중에는 현재는 저는 정규재 주필하고 백모 박성현 대표 2사람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. 그 2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측견으로 보면은 한 유단자는 되는 것 같아요. 유단자. 그러니까 유단자니까 제가 뭐 정치 10급 정도의 눈으로는 그 사람들의 수준을 사실 논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그들은 뭐 훨씬 더
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역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게 뭐 제가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우파 진영에 그래도 우파 진영을 좀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좀 실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규재 주필하고 백모 박성현 대표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 참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행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그런 정규재 주필하고 백모 박승현 대표의 어떤 강의 수준 그걸 조금이라도 좀 따라가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요. 저는 그 중급 정도 뭐 중급도 아직 뭐 그 정도도 아직 안 된다 봅니다만 제 수준에서 우리 그 일반 그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학습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